손자아이가 변을 당한 것이 자기 탓이라는 것은 할머니 자신이 했던 생각이다. 자기 잘못으로 손자아이가 죽을 변을 당할 운수인 것을 그 앞을 걸어가던 다른 집 아이가 대신 당한 것만 같다. 마당 넓은 기와집. 양형수. 오늘따라 시내버스가 제때에 와주지 않아서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진다. 쉴 새 없이 손목시계를 보다가 버스 오는 방향을 내다보다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좀 더 일찍 집을 나설 것을 잘못했다 싶다. 요즘 와서 점점 느려만 가는 자신의 몸놀림이 칠순 나이를 알려온다. 며느리 퇴근 시간을 여유 있게 앞질러 가서 손자 녀석 잠자리를 들춰봐야 하겠는데 이대로 가면 아슬아슬하겠거니 가슴이 총총거리는 중에 텅 빈 시내버스가 들이닥쳤다. 하차하는 문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차창 밖을 내다보는 할머니의 머릿속은 손자 녀석의 얼굴 모습으로 들어찬다. 녀석의 생글거리는 밝은 웃음이 떠오르다가 이내 파르르 울부짖는 얼굴로 바뀐다. 어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할머니의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다. 그동안 그 녀석의 손을 잡고 시민공원 다녀온 것이 무수히 많았거늘 그런 끔찍한 사고가 하필이면 그 익숙한 공원길 건널목에서 일어날 게 뭐람. 어제는 생각할수록 맹랑한 일진의 날이었다. 말로만 듣던 폭주족 오토바이한테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 하필이면 손자 녀석의 바로 앞을 걷던 어린아이였는데 머리의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 위로 출혈이 낭자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천만다행으로 손자 녀석은 어디 다치지 않았지만 옆에서 걷던 아이와 부딪혀 아스팔트 길바닥에 된통으로 넘어져서 혼쭐이 났다. 겉보기에 외상은 없었지만 덜커덩 놀란 마음으로 눈앞에서 벌어진 섬뜩한 장면을 본 것이 어떤 후타를 일으킬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땅바닥에서 몸을 일으킬 때까지도 심상한 것 같던 아이는 멀쩡하던 자기 친구가 금세 피투성이 얼굴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할머니는 어제 사고 직후 겁에 질린 아이를 집에 데려가서 자리에 눕히고 잠을 재운 상태로 시골집에 돌아갔지만 아직까지도 손자 녀석의 울먹이는 얼굴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이는 듯하다. 금년 들어 유치원에 입학하고부터는 제법 할머니한테 존댓말을 깍듯이 쓸 줄 알며 둘이서 한 길 건너 시민공원에 다녀오는 길에 횡단보도 건널 때엔 한 손은 번쩍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할머니 손목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야무진 아이였다. 6살 배기 어린 것 치고는 가는 기 먹은 자기 할머니의 말귀를 제법 잘 알아듣는 편이고 인사성 또한 바른 것이 대견하다 싶은 녀석이었다. 5 오누이에 딸린 손자들을 다 합치면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지만 정작 할미로서의 도타운 정이 느껴지는 것은 막내 아들에게서 달랑 하나 태어난 이 녀석뿐이다. 빠듯한 시골 농부 집안에서 그 5남매를 키우느라고 뼈골이 다 휠 정도였지만 그중 위로 4 오누이와 그 밑에 손자들은 물밖 멀리 타관으로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설 명절 같은 때나 볼똥말똥이었다. 남편이 죽고 홀몸이 되어 평생 해오던 농사일을 그만두게 된 할머니는 시골집에서 버스 타고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막내 아들네 집에 왔다 가는 일을 거의 하루의 일과처럼 삼고 있다. 꽤나 널찍한 앞마당이 있고 늘씬한 기와지붕이 있는 막내 아들네 집에 드나들 때마다 할머니는 당당하고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 캥기는 데가 있다. 애초에는 맏형이 살다가 직장 따라 육지로 건너가면서 막내에게로 넘겨준 집인데 막내 며느리는 신혼 초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대학 교수 직장을 얻어서 맞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드러내놓고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마당 넓은 기와집을 내놓는 것은 할머니에게는 그냥 놔둘 작은 일이 아니었다. 남편이 열심히 재산을 일구고
큰아들을 도시로 내보내어 자리 잡게 할 때 큰 마음 먹고 지어준 것이 이 집이었다. 지금에야 많이 달라졌지만 할머니 소시적에만 해도 한 마을 전체에 이처럼 늘씬한 기와집이라고는 하나 둘밖에 없었다는 기억도 할머니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게다가 아파트 생활의 옹색함과 답답함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내 집 같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놓칠 수는 없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정작 할머니가 이 마당 넓은 기와집에서 더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 행여나 아들네 가족이 아파트로 이사 간다 하면 지금처럼 손자아이가 기르는 강아지와 토끼를 돌봐주러 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식성과 취미와 생활 방식이 다른 데다 웬만한 먹을거리는 슈퍼마켓이 모조리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들네 살림살이에 칠순 노파가 도와줄 일은 거의 없었고 마루에 빗자루질 하는 일조차 집안 물건들을 이리저리 어질러 놓는다면서 맡겨주지를 않았다. 전애들이 쓰는 말은 태반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데다 이러니 저러니로써 참견할 일이 없는 아들이나 며느리한테는 떳떳이 애미 노릇한다는 느낌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이제 남은 것은 손자 아이하고 놀아주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 할머니 생각이었다. 손자 녀석도 앞으로 장성하고 나면 할머니 마음 같은 것은 아른 채를 않겠지만 이 녀석이 강아지와 토끼 기르는 일을 좋아하는 동안은 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당당할 터이었다. 짐승 기르는 일 말고도 할머니가 손자한테 소용 닿는 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할머니는 손자한테 장기 두는 법을 가르쳤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들 부부는 심심파적으로 화투 대신에 장기를 두었었다. 처음에는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게 무슨 장기판이냐고 마다하였으나 영감이 장기두러 밖에 나가서 허구한 날 독수공방 신세됨을 면하려던 것이 몇 해가 지나자 제법 장군멍근의 재미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배운 실력으로 할머니는 손자 녀석에게 장기두기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제법 맞대국하는 터수가 되었다. 할머니는 손자하고 내기장기두기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일부러 하수를 씀으로써 손자아이에게 돈 줄 빌미를 잡았지만 요즘 와서는 그런 위계를 쓰지 않아도 손자가 자기 실력으로 이길 때가 많다. 할머니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손자한테 줄 내기장기 판돈은 꼭 챙겨 갖고 나온다. 손자 녀석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할머니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을 어디다 쓸 때에도 할머니를 생각할 것이며 이런 일들은 세월이 오랜 지난 다음에도 손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와서 손자아이는 할머니와 장기 두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었다. 유치원에 나가게 되면서 아이는 미술학원에도 나가기 시작했으며 유치원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컴퓨터 게임에 맛을 들이더니 그 앞에 앉았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할머니가 옆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잊어버리게끔 되었던 것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이 최고 인기라는 말을 듣고서 할머니는 이것마저 배워서 손자아이와 맞상대해 보려고 하였지만 허사였다. 가족들 몰래 컴퓨터 학원에까지 다니면서 해보려고 했으나 아이하고 컴퓨터 게임에 맞상대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아이가 작동하는 컴퓨터 화면은 마치 고속버스 타고 갈 때 창밖으로 휙휙 지나치는 전봇대들 같았다. 더구나 이 컴퓨터 게임이란 것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줄창 헛개비 같은 기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이라서 할머니에게는 흥미 붙이기가 어려웠다. 컴퓨터 게임이나 장기 두기가 아니라도 할머니한테는 마음 든든하게 믿는 데가 있다. 지금 같아서는 아이가 유치원 아니라 학교를 다니게 되어도 강아지와 토끼 기르는 것을 실증 내지는 않으려니 생각되는 것이다. 동물들에 대한 손자 아이의 관심과 애정이 그렇게 곡진할 때 그것들을 건사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무심할 수는 없을 게 아닌가. 아이가 미술학원에서 그려온 그림들 중에는 강아지와 토끼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은 데다 거기에는 할머니 모습이 함께 끼일 때도 많다. 할머니가 시골집에서 배추나물이나 상추들을 가져오면 그것들을 토끼에게 주는 일만은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 손자 녀석의 고집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토끼들이 함지박만한 두 귀를 쫑긋쫑긋 놀리면서 자기가 주는 먹이를 오물오물 씹어먹는 장면이나 강아지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자기 손에서부터 과자부스러기를 아슬아슬하게 받아먹게 하기를 손자아이는 엄청 좋아하며 불그레한 토끼의 눈동자가 꼭 봉숭아 꽃잎 색깔과 같아서 그것을 그리려면 자기가 쓰는 크레용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등 별것을 다 걱정한다. 수줍음 잘 타는 토끼가 새끼를 낳을 때 토끼집 문에다 커튼을 쳐놓은 손자아이가 숨을 죽이고 엉거주춤 그 앞에 앉아서 뼈금 열린 틈서리로 비스듬히 안을 엿보다가 자기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할머니 팔을 한쪽 손으로 꼭 붙들고 다른 한쪽 손의 손가락을 나팔 모양으로 모으고선 귓속말로 지금 새끼 낳으려고 해요. 소리 내면 큰일 나요 하면서 잠옷 심각한 어조로 속삭이는 일 등 할머니가 기억하는 손자아이의 모습들은 이렇게 짐승 기르는 일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아이는 강아지와 토끼 기르는 일에 관한 문제라면 자기 부모는 제쳐두고 꼭 할머니에게 물어본다. 처음부터 강아지 토끼를 길러보자는 말을 꺼낸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남몰래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손자아이가 강아지 기르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는 얼마 후에 토끼까지 2마리 사다 주었다. 사람은 자기 띠의 동물을 잘 대접해 주어야 복을 받는다는 옛날에 들었던 말도 한몫을 하였다. 토끼 집 앞에 쫑그리고 앉아서 무슨 진기한 보물을 바라보듯 들여다보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할머니 눈에는 앞으로 훤칠하고 늠름한 장정으로 장성한 후의 손자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간혹 토끼 집 앞에 손자아이와 나란히 앉아있는 자기의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는 며느리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눈치채고 있지만 금옥 같은 외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애미의 심정임을 알고 있는 할머니는 조금도 꿀릴 데가 없다. 자신이 지금 아들과 며느리 눈치 보듯이 저그들은 앞으로 자기 아들 눈치를 살피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 버스가 어느덧 시민공원 모퉁이에 있는 건널목 앞에 이르렀다. 할머니는 잠시 차창 밖에 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곳을 찾아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때 보았던 피투성이 어린아이와 겁에 질린 손자아이 얼굴이 두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두 눈을 내리감으면서 무릎 위에 놓여있는 보퉁이 2개를 양손으로 꼭 안아보았다. 하나는 토끼가 먹을 배추나무를 비닐봉지에 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런 삼배 보자기에 싼 얄팍한 보퉁이였다. 삼배 보자기 속에는 손자 녀석의 놀란 가슴을 쓸어줄 영묘한 물건, 세상에 갓 태어난 손자 녀석의 탯줄 끄는 냄새가 배어있는 베네쩌거리가 들어있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갓난아기 시절에는 인간 생명의 신비한 저항력이 도저한 상태에 있으며 그때의 신비한 힘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갓난아이에게 처음 입혔던 베네쩌거리라고 하는 옛사람들의 말이 할머니에게는 허황된 빈말이 아니었고 손자아이가 태어날 때를 기다려서 만들어 두었다가 3-7일 동안 아이 몸에 입히고 난 다음에 애미도 모르게 슬쩍 가져다가 간수해둔 물건이 바로 이것이었다. 포근한 엄마 뱃속을 갓 나온 아기가 으스스한 세상 바람을 쏘이면서 잠결에도 화들짝 놀라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 베네쩌거리라는 옛날 속설을 할머니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른바 삼승할망의 영험을 얻어두는 것이라고 하여 융이라는 부드러운 목면천으로 정성껏 만들었던 것인데 이 영험스러운 물건을 갖고 가서 손자아이가 누워있는 자리 아래에 깔아주려는 것이다. 아직 진정되지 못했을 손자아이의 놀란 가슴에
삼승할망에 영묘한 힘을 넣어주기 위한 정성이지만 아이애미는 정녕 미신이라고 비웃을 게 틀림없으므로 애미가 직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도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버스가 시민공원 앞을 순식간에 지나쳐 달리고 있는데도 할머니에게는 오싹 몸서리 나던 어제 사건의 모습들이 눈언저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끔찍스러운 모습들은 앞으로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다는 게 할머니의 심정이다. 그런 사고가 난 것이 꼭 자기 자신의 탓인 것만 같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 유치원 갔다 오는 길로 자기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손자아이한테 시력이 나빠진다. 놀이터에 가서 운동도 해야 건강해진다. 네가 줄 토끼풀을 네가 해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갖은 꼬임수로 공원에 데리고 나갔던 것이다. 게다가 어제는 원래가 시민공원 풀밭에서 토끼 먹이를 따오는 날이 아니라서 손자 녀석의 마음 돌리기가 쉽지 않았다. 토끼한테 먹이는 풀은 배추나물이나 상추는 시골집 채소밭에서 가져오고 민들레나 방가지똥 같은 풀들은 시민공원의 넓은 풀밭에서 뜯어오기로 손자 녀석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 어제는 시골집에서 토끼 먹이를 가져오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는데도 할머니의 욕심 때문에 그 순서를 지키지 못한 것이었다. 유치원 교과 과정상 아직 한글 익히기에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손자아이한테 동물 사육 전서를 사다 주려는 생각을 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언젠가 아이 애미가 넘어가는 말로 요즘에는 동물 사육에 관한 참고서가 여러 가지 잘도 나와 있더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는 귀너머로 들었던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말이 꼭 애미가 그런 책을 사다 주겠다는 뜻으로 귓가에 맴도는 것이었고 그러자 애미 먼저 내가 사다 주어야지 하는 작심이 굴뚝같이 치밀어 올라와서 어제는 기어코 시내서점에 들렀다 오느라고 시골집에서 챙겨오지 못한 토끼풀을 뜯어오기 위하여 시민공원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는 아들네 집을 향하는 걸음을 재촉하였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초여름의 햇빛을 받고 종종 걸음은 금방 이마의 땀방울을 내베이게 하였다.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앞마당에 들어서자 현관 옆 땅바닥에 누워서 잠자던 개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꼬리를 흔든다. 개하고 같이 놀아줄 마음이 되지 못하는 할머니는 곧장 현관 쪽으로 걸어갔지만 현관문은 단단히 잠겨 있다.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는 대문은 그대로 두고 현관문만 잠그는 것이 이 집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지만 오늘은 잠겨있는 현관문이 할머니의 마음을 불안케 한다. 아침에 전화로 물어보았을 때에도 손자아이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벌써 외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엉거주춤 서 있는 할머니의 눈에 저만치 울타리 담장 옆 처마 밑으로 토끼집이 보였다. 그제야 토끼한테 먹이 주는 일이 생각나서 그리로 걸어갔다. 그러나 토끼집 앞에 이른 할머니는 추물락 놀라고 말았다. 토끼집은 텅 비어 있고 철사로 된 토끼집 출입구도 문고리가 풀어져 있었다. 어제 집어넣었던 민들레 잎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토끼가 사라진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았다. 벌써 시들시들해진 풀잎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토끼집 안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할머니는 가슴 한 구석이 스르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이 애미는 필시 아이들 교통사고가 토끼풀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을 터였다. 마당 붙은 집에 살기 때문에 토끼를 기르게 되었고 토끼를 기르다 보니까 공원에 가서 토끼풀을 뜯어와야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고 텅 빈 토끼집 앞에 멍하니 서 있던 할머니는 점차 따갑게 느껴지는 햇빛을 피하여 대문 앞 은행나무 그늘진 곳으로 걸어갔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할머니는 눈을 들어 마당 안을 휘둘러 보았다. 심은 지 30년이 지났으면서도 대문 앞 전봇대 높이까지 겨우 자란 키로 마당 안에 마추만이 들어앉아서는 사계절 변화의 오붓한 정치를 집 안팎에 채워주는 은행나무 두 그루와 그 옆으로는 할머니의 서투른 가지치기 솜씨로 남아 제법 상큼한
정원수 모양을 내고 있는 향나무 5그루. 마당 한가운데는 이제 제철을 만나 한껏 짙푸른 윤기를 발하고 있는 잔디밭과 화단의 갖가지 식물들. 이 넓은 앞마당에서 할머니가 할 일이 없어 무료한 적은 없었다. 왕성한 식욕의 짐승들을 돌보든가 여름한철 화단과 잔디밭에 무성한 잡초를 뽑든가 가을철 수북이 쌓인 낙엽을 쓸든가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땅바닥 아무데나 자리 잡고 앉은 채 이것저것 공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서도 못 올 때를 왔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다. 이 집에 찾아왔을 때 현관문이 잠겨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할머니였다. 집안에서보다도 이 마당 안에 있을 때가 자기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집안에는 뭐 하는 것인지 모를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이제는 그것들이 무슨 쓰임새로 그곳에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래도 괴이해 보여서 뭐 하는 물건인지 간혹 물어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아들 며느리는 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또 잊어버렸느냐고 무안을 주기가 일쑤이다. 물건을 잘못 건드리거나 어질러 놓는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꼭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 그에 반해서 이 마당 안에만 들어오면 할머니는 아들이나 며느리보다 몇 배나 더 유식하다. 앞마당에 잡초 하나만 해도 그 이름이나 종류에서부터 새싹 나고 열매 맺는 계절과 그것들의 쓰임에 대해 아들 며느리에게 몇 번을 가르쳐 주어도 번번이 잊어버리거나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손자 녀석은 이 앞마당에 관한 문제라면 자기 애미애비를 제쳐두고 할머니에게만 묻고 청하지 않을 수 없다. 꽉 잠긴 현관문이 할머니의 가슴 속에 스산한 바람구멍을 뚫어놓은 것은 텅 빈 토끼집 때문이었다. 이 마당 넓은 기와집에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덜컥 짚어오면서 눈앞이 다 아롱거리는 듯 하였다. 할머니는 한쪽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고개를 들어 기와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짙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초여름 밝은 햇빛을 받은 잿빛 기와지붕은 뽀얀 아지랑이를 가물가물 일으키고 있었다.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걸 예감하는 요즘에 와서 왠지 모르게 따스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은 고색 짙어가는 이 집의 기와지붕이다. 애초에 이 집을 지을 때부터 할머니는 기와지붕에 대한 묘한 집착을 가졌었다. 어린 시절에 살던 시골 마을에서 최부잣집 기와지붕이 100년 역사를 가졌다는 걸 얼마나 부러워했던지 장남 장손이 들어가 살 집은 기와집이어야 한다고 우격다짐을 하였고 이 터에 집을 짓고 기와지붕을 올릴 때에도 아무리 땅값이 아깝더라도 마당 한가운데에서 기와지붕이 보일 정도의 공간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고집을 피운 게 바로 할머니였다. 애써 지은 이 기와집에서 건강한 장남네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는 한동안 얼마나 가슴 뿌듯한 기쁨을 누렸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남네가 떠나버린 후 이제는 막내 아들네 집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그 당시에 고집을 피운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때는 단지 동네 부잣집 기와지붕에 대한 선망에서 나온 고집이었지만 오래 살다 보니 처음에는 몰랐던 야릇한 충정이 쌓여갔다. 기와지붕은 그 속에 간직한 오랜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마다 새로운 이형으로 갈아 덮어야 되는 초가지붕과는 달랐다. 계절이 바뀌고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기와지붕의 한결같은 모습은 계절 따라 변하는 마당한 풍경과도 달랐다. 지붕 위에 가로 세로로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 기와장들과 그 틈서리에서 선명한 초록빛을 키우는 이끼 무더기들. 날씨와 계절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마음 상태에서 보아도 한결같은 기와지붕 위의 풍경은 땅바닥에서 다투는 목숨 있는 것들보다도 할머니의 쇠잔한 가슴을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았다. 아직 손자아이는 빛바랜 기와지붕 같은 것에 흥미를 가져주진 않지만 이 녀석도 나처럼 늙고 나면 3세대 동안 자라서 초록색 더욱 짙어진 지붕 위 이끼 무더기를 올려다보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게 아닌가. 이 집 기와지붕이 1년 중에서도 각별하게 웅숭 깊은 자태를 드러내는 것은 그곳에 하얀 눈이 덮여 있을 때이다. 가히 없는 높은 하늘에서부터 소복소복 내려오는 눈송이들이 제일 먼저 이 집 기와지붕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하여 그 아래 5만 가지 색깔의 형체들을 하나의 백색으로 덮어줄 때의 기억을 할머니는 잊지 못한다. 어쩌면 색깔 세계의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오묘할 수가 있을까? 뿌연 하늘에 떠다닐 때에는 분명 거무칙칙한 색깔을 하던 눈송이들이 허위허위 지상에 내려오는 즉시로 꿈속 세상처럼 새하얀색으로 돌변하는 동시에 이제까지 거무칙칙하던 지상 세계까지 한 가지 순백색 옷으로 포옥하니 감싸주는 것이다. 사별한 영감과 가끔 만나는 꿈속 세계가 바로 그 빛깔이었던 것만 같다. 할머니는 눈 오는 날씨가 되면 어느 틈에 설레어오는 가슴을 부여안고 아들네 집으로 달려오고 싶어진다. 하얀 눈에 덮이기까지의 지상세계 생명들이 얼마나 고단한 세월을 보내는지를 할머니는 알고 있다. 모진 목숨 부대끼는 일에 쫓기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나 굳은 흙 속에 뿌리 내리고 무수한 잎사귀와 씨앗을 불리는 식물들이나 매한가지였다. 남편과 함께 5남매를 키우느라고 힘든 농사 지을 때에는 소출을 늘리는 일에 여념이 없고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에만 눈에 들어오다 보니 그 속에서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야 할머니의 마음을 소스라쳐 놀라게 한다. 자식들이 모아주는 넉넉한 돈으로 생계 걱정이 필요 없게 되어 허구한 날 세월 보내는 게 일이 되고 이제 정말 남은 일이라고는 죽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에 몸을 떨 때에는 문득 땅 위의 사시사철의 변화가 모두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한여름 땡볕에 하늘로 치솟으면서 살아있음을 자랑하던 마당 안의 그 모든 식물들 가운데 한겨울 찬바람에 숨죽이지 않는 게 있던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부대끼던 인생사란 것이 결국 한 알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고 한동안 줄기차게 뻗대다가 씨 몇 방울 달랑 남기고 죽는 앞마당의 저 잡초들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초여름 긴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정처 없는 발길을 옮겨서 다시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할머니는 아까는 보지 못했던 하얀 것이 현관문 틈서리에 꽂혀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종이 쪽지가 편지 모양으로 접혀 있는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쪽지를 빼내어 펴보니 또박또박 정성으로 쓴 며느리의 글씨였다. 어머님께 오늘은 아이가 걱정되어서 제가 조퇴를 하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인석이는 아무래도 병원 신세를 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병원 갑니다. 어제 오토바이에 치인 아이는 몇 시간 못 가서 죽었답니다. 인석이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는지 간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헛소리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전문가에게 전화로 알아봤더니 어린 나이에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면 심리 장애가 클 수 있으니 전기 충격 치료를 해서 그 순간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밤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신경이 약해질 연세이시니까 충격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어제 교통사고 났던 곳 가까이는 다시 가지 마시고요. 그 사고가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곳을 보시면 그 일이 자꾸 생각나실 테니까요. 10일 오후 2시에 인석엠이 올림. 할머니는 며느리의 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교통사고가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손자 아이가 변을 당한 것이 자기 탓이라는 것은 할머니 자신이 했던 생각이다. 자기 잘못으로 손자 아이가 죽을 변을 당할 운수인 것을 그 앞을 걸어가던 다른 집 아이가 대신 당한 것만 같다. 그런데 손자 아이가 받는다는 전기 충격 치료라는 게 어떤 것인감? 그런 무서운 장면의 기억을 없애버린다면
녀석이 그동안 나와 함께 놀았던 일들은 어떻게 되누? 놀란 기억이 사라질 적에 이 할매하고 강아지, 토끼 기르던 일까지도 잊어버릴 게 아닌감. 할머니는 들고 왔던 베네저고리 보퉁이를 힘없이 아래로 내려놓으면서 잠겨있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다. 게다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이 없는 것은 결국 그곳으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일 터이다. 현관문턱에 오독하니 쪼그리고 앉아서 하염없는 눈길로 앞마당을 둘러보는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일들이 마치 희뿌연 꿈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어렴풋이 떠오른다. 몇 발자국 앞에 누워있는 강아지가 모처럼 자기를 돌봐주는 할머니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운 체를 하지만 그렇게 익숙하던 짐승의 모습조차 어쩐지 낯설다는 느낌이다. 강아지만이 아니라 이 앞마당에 있는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해온다. 할머니는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게 후회스러웠다. 강아지만 있어도 좋을 걸 토끼까지 기르자고 할 게 뭐람.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한쪽 손을 들어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